23년도 7월 모의고사 20번 문제 해설 한번 해봅시다. 20번 문제는요, 허블 법칙에 대한 문제네요. 보면은 기준 파장, 우리가 란다 제로라고 얘기하는 기준 파장 나와져 있고 관측 파장이 나와져 있습니다. 란다 값이겠죠. 됐나요? 그러면 허블 법칙에서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허블 법칙부터 먼저 적고 가볼까요? 허블 법칙은 호태 속도라는 게 허블 상수와 거리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 란다 제로분의 델타 란다 곱하기 광속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란다 값이라고 하는 게 관측한 곳에서 기준 파장을 뺀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보면은 은하가 A 은하, B 은하, C 은하 이렇게 되어져 있고 하나의 은하는 기준 파장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파장이 이동한 비율, 즉 란다 제로분의 델타 란다 값, 요 값이 같은 은하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서는 빈칸들을 다 채워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기억부터, 동그라미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델타 란다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뭘 이용해서? 600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나 지금 란다 제로분의 델타 란다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같은 은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600이라고 하는 기준 파장에 대해서 델타 란다 값 612 빼기 600이니까 12 되겠지.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300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자, 이 기억에 해당하는 요 x값 요때의 델타 란다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델타 란다 값이 얼마가 나와? 6이 나오겠지. 그러면 기준 파장이 300이니까 6 더해서 306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쪽에 있는 빈칸들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빈칸을 봤더니 A 같은 경우도요, 지금 300에 대해서 7.5의 델타 란다 값을 가집니다. 그게 600에 대해서 얼마를 가지나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델타 란다 값 얼마냐면은 15 되겠네요. 두 배 되니까. 자, 그럼 얘는 615만큼의 관측 파장을 갖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615만큼의 관측 파장을 갖게 되겠죠? 동일하니까. 됐나요? 자, 그럼 기억에 일단 동그라미 기억은 306이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 니은에 후퇴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네. 얘들아, 후퇴 속도는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서는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에 대한 후퇴 속도는요. 델타 란다. 자, 여기 구한 값이 있으니까 600분의 612에서 600 뺀 거 12. 요거 쓰는 겁니다, 지금.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요거 해주면 되겠죠, 요거. 자, 요거 계산해주면은 6 되겠고, 날라가면 6 곱하기 10의 3승. 나오네요. 니은 맞네요. 자, 그 다음 디귿을 좀 볼 건데, 자, 디귿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좀 봐줘야 될 게 B에서 관측을 할 때 A와 C의 시선 방향이 서로 정반대다라는 단서가 하나가 있었어.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에서 지금 B하고 C 중에 A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은하가 누구냐? 은하는 우리 은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요 파장에 대한 값들인데 요걸 가지고 우리는 거리 값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얘가 누가 더 먼지를 갖다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얘가 광속으로 상수로 일정한 값이고요. 얘도 허블 상수로 일정한 값입니다. 결국 얘네들의 비율이 거리의 비율과 똑같다. 됐죠? 그 중에서도 란다 제로값이 일정한 형태니까 델타 란다라고 하는 게 거리하고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거리에 해당하는 거 델타 란다 값이 지금 요게 계산하니까 좀 쉽겠네요. 요게 델타 란다가 15, 요게 12, 요게 15의 형태이기 때문에 비율을 따져봤을 때 얼마가 되냐면 5대 4대 5의 델타 란다의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델타 란다의 비율이 A, B, C가 5대 4대 5면 이게 곧 거리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거리도 5대 4대 5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 됐죠? 자,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다 지금 결과가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형태거든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은하를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시선 방향을 이쪽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4만큼 떨어진 곳에, 자, 4 떨어진 곳에 누가 있냐면 B가 있네요. B. 여기 B가 있습니다. B. 근데 B가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B가 있을 수 있는 곳은 4를 반지름으로 하는 모든 지점에 B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C는요. C나 A는 다 거리가 5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됐죠? 그러면 반지름을 이번엔 5로 하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요 어딘가에 이제 A와 C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개의 각이 나오고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같은 라인 안에서 일직선 내에서 얘들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한번 찾아볼게. 그럼 요게 B라면요. 여기 5에 해당하는 요거를 내가 A로 한번 잡아볼게요. 됐죠? 문제에서는 B에서 관측할 때 A하고 C가 반대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B를 기준으로 A가 이쪽에 있으면 C는 어디 있겠어? 반대에 있겠지. 반대에 있는데 우리 은하로부터 5 정도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C가 있을 겁니다. 되나요? 여기에 C가 존재하고 우리 은하 B, A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문제에서 준 단서는 사실 위배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보기가 맞는지를 보면은 A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게 누구냐? A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건 C입니다. 그죠? 자, 이게 만약에 A가 여기가 아니라 A를 여기로 두고 C를 여기로 둬도 멀리 있는 건 서로 똑같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는 건 우리 은하가 아니라 C가 될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라고 가정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 반지름 내에 존재하는 곳에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B가 지금 4 떨어진 여기에 B가 존재를 하네요. B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를 할 때 4만큼 존재를 할 때 자, 보이나요? 여기 결국 5 떨어진 곳에 A와 C가 또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4, 5 거리의 B가 또 만족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풀어도 결과적으로는 A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건 C입니다. C. 됐나요? 네,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그래서 좀 익숙한 방법으로 풀어보면 됩니다.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이 기억 니은이 됩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단순한 처음에 그 허블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의 계산은 사실 어려운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계산에 있어서 실수도 없고 좀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디귿 보기를 조금 더 이런 식의 문제를 좀 잘 복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